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그 조정기가 끝나가는데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는 좀 늦으면 정말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두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지역별로 살펴드리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 벌써 10번째 지역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로 가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 준비를 한 곳은 바로 노원구죠. 노원구는 서울의 가장 또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슈가 또 여러 가지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참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번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번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번역 생활권은 각각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동부권은 크게 문화, 산업, 일자리, 도시 인프라 등 자족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북 1권과 창동 상기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하는 동북 2권으로 나뉩니다. 그중 노원구가 속해 있는 동북 2권은 창동 상계 일대를 업무, 상업, 문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한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 자연경관 보전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원구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6호선 연장 사업, GTX C노선 사업 등 노원구 일대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호재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원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타운이 없는 그런 지역구 중에 하나죠. 업무타운이 없고 주로 이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 업무타운의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의 이주단지로 이제 형성이 된 곳이 바로 이 노원 쪽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가장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업무타운 개발의 호재라든지 교통의 호재 이런 호재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진행이 되는 곳들을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노원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생활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생활권은요, 좀 잘 알고 계시는 상계 지역 생활권 있고요, 노원 지역 생활권, 이 중계 지역 생활권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마들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들 지역 생활권과 뭐 월계, 하계, 공릉 이상 7개의 지역 생활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런 상권도 같이 좀 나뉘어져 있고 생활권도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노원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중심, 창동 상계가 지역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락과 월계 지구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심, 바로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장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자 아파트 택지가 조성이 된 곳이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건축 말고도 사실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상계역 주변에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에 앞서서 신규 아파트로 공급이 될 곳이 바로 상계 재정비 촉진 지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요.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의 공급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것 같고 또 4호선 당곡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노원구에서는 노원역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하고 그곳에 복합 업무타운이죠. 상업지역과 중심 업무시설을 이곳에 들어옵니다. 뭐 명칭이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하니까 창동역이 개발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노원역 주변에 있는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식형 R&D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주변에 이제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한 단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재건축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가능한 단지가 그나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로 투자를 할 곳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지역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뭐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좀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야말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원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